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비료값이 막 2배로 뛰어요. 아니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병충해가 덮친다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하겠죠? 지금까지는 이걸 오롯이 농민 개인의 목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다 이 정도로 여겼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이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정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딱 꼽으라면 저는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농업 경영의 리스크를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 이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 자료를 보면 크게 3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는 비용 폭등을 막으려고 아예 법을 만드는 것. 둘째는 재해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 기술, 바로 AI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대화는 아마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흥미롭게 진행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비용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농민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공포는 뭐니 해도 예측이 안 되는 비용 상승일 거예요. 비료나 사료, 기름값 같은 것들이요. 자료를 보니까 전남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예 법을 만드는 데 집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찾은 거죠. 2025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이름이 좀 깁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전기 같은 필수 자재 가격이요, 이게 갑자기 폭등할 경우에 정부랑 지자체가 그 인상분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아, 의무화. 여기서 핵심은 그거군요.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은 거네요. 아니 근데 이런 법이 국회에서 그냥 통과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반발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이 더 흥미롭습니다. 전남은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걸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아, 먼저요? 네,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를 한 셈이죠.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에너지 위기 왔을 때 전남이 도 예산으로 먼저 지원을 했어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한 52억 8천만 원, 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로 86억 8천만 원을요. 와, 그러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먼저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들이민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제적으로 실행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명한 거죠. 2025년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시키려고 160억 원, 또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분에 70억 원을 더 투입했고요. 이렇게 수백억 원을 먼저 투입하면서 중앙정부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건 지방정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실질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반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법이 이제 2026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흔한 위험, 그러니까 천재지변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지금까지 태풍이나 홍수는 당연히 재해로 봤지만 병충해는 좀 농민이 방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관리 소홀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통념을 깬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2024년의 벼멸구 피해 사례였어요. 벼멸구가 원래 동남아에서 날아오는 해충인데 그해 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하고 이상고온이 계속되니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당시에 전남 지역에서만 피해 면적이 19,602헥타르에 달했습니다. 19,000헥타르요? 와, 상상이 잘 안 가는 규모네요. 축구장 한 27,000개 면적의 눈이 순식간에 그냥 말라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정부의 첫 반영은 좀 예상대로였을 것 같아요. 벼멸구는 원래 있던 거고 방제는 농민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정확하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초기 입장은 아주 단호했죠. 병충해는 농업재해 대상이 아니다. 근데 전남도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벌레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가 불러온 신종 재난이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예년과 다뤄진 고온 현상이랑 벼멸구 증식 속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들고 9번 넘게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 겁니다. 와, 끈질겼네요. 그냥 때를 쓴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를 편 거군요. 그게 주요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확답을 했고요.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생긴 대규모 병충해도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농업정책 역사에 아주 중대한 선례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길을 터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례가 바로 다음 해인 2025년 여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이번엔 이상고온이랑 잦은 비 때문에 벽계 시무니병이라는 곰팡이병이 번졌는데 전남 피해 규모가 1만 3천 헥타르로 제일 컸거든요. 만약 2024년에 그 선례가 없었다면 또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겠죠. 하지만 벼멸구 사례를 근거로 신속하게 재해 인정을 건의했고 정부가 한 달도 안 돼서 공식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위기 대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간 혜택은 뭔가요? 재해로 인정한다 이 선언이 농가 통장에는 어떻게 찍히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요. 1헥타르당 농약값으로 82만 원. 그리고 이제 말라 죽은 벼를 갈아엎고 다시 농사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대파대라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372만 원 같은 직접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아, 복구비가 직접 나오는군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 생계지원금이 나오고요. 기존에 빌렸던 정책자금 상환은 밀어주고 또 앞으로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연 1.8%라는 초저금리로 새로운 자금을 융자해줬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네요. 재해 정의를 확장해서 대응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사후 대응을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예 위계 자체가 덜 생기는 농업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런 미래를 향한 베팅이 보였어요. 바로 AI, 인공지능 이야기죠. 맞습니다. 현재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위기에 더 강한 농업 구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전남의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그 방향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핵심은 무안 지역에 구축될 농업 AX, 즉 Agriculture Transformation 클러스터입니다. 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거죠. 농업 AX 클러스터. 아,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시죠. 예를 들어 전남 농업 AX 실증센터 예산으로 45억 원이 잡혔던데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아, 그건 공장이라기보다는 테스트베드에 가깝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최첨단 AI 농기계나 스마트팜 설비들을 실제 농지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공간이에요. 아하.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 비싼 장비가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국가가 공인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믿고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AI 기반 생육 지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30억 원은요? 이건 마치 농업 분야의 거대한 중앙 컴퓨터 같은 느낌인데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 지역의 모든 스마트팜, 드론,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AI로 분석하는 곳이에요. 이걸 통해서 A 지역은 3일 뒤 병충해 발생 확률 80%라든가 B 농가는 지금 물이 15% 부족합니다 같은 초정밀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거죠. 와, 예전에는 농민의 감에 의존하던 영역을 데이터 과학으로 바꾸는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23억 원. 이건 뭔가요? 여기서 개발된 기술이나 농산물을 수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술, 좋은 농산물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마케팅해서 해외에 팔 것인지 전략을 짜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개발된 기술로 재배한 스마트 딸기가 있다면 그 재배 과정 전체를 데이터로 증명해서 유럽의 고급 백화점에 파는 거죠. 아, 이 딸기는 AI가 키워서 당도가 30%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기술 개발, 생산, 수출까지 하나로 묶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해외 기술을 가져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농업 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쌓고 이걸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하나의 완성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이 느껴지네요. 네, 그게 바로 전남형 모델의 핵심입니다. 농업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성공 사례가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일이 품목이 김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기관이 없었어요. 이번에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김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울 기반을 닦았고요. 또 전남이 전국 유기농 인증 면적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친환경 농업의 강점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국비 83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한 지방정부가 어떻게 끈질긴 논리와 전략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 같습니다. 첫째, 필수 농자재법으로 비용 리스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으로 만들었고, 둘째, 겸열구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재해 개념을 확장했으며, 셋째, AI 클러스터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 농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요. 사실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농업을 그냥 식량 생산하는 산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과 공동체를 지키는 공익적 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단순히 예산을 얼마 더 따오는 것 이상의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대화는 농업 정책에 대한 것이었지만 듣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 다른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위험들 중에 이제는 사회의 책임으로 가져와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료는 농업이라는 분야에서 그 답을 찾아 나선 하나의 구체적인 여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처럼 국가가 AI와 데이터로 농업 생산의 위험과 과정을 점점 더 많이 책임지게 된다면요. 그 눈부신 기술 발전의 그늘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될 수 있는 고령의 농민들, 또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기술이 농업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